지난 1월 22일자와 1월 25일자 조선일보 월드면에 중국 산둥성 금광 폭발 사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오늘은 이 기사를 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어떤 방식의 선전으로 중국인과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지난 1월 10일 산둥성 옌타이시의 금광지하 폭발 사고로 지하 600m 갱도에 22명의 광부가 갇혀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과 14일 만에 11명을 무사히 구조했다는 소식입니다. 광산 사고가 나면 갱도 입구로 구조대를 들여보내 구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 방법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름 20cm 내지 71cm의 굵기가 다른 10개의 파이프를 갱도 지하 600m까지 뚫은 뒤 캡슐을 내려보내 구조할 예정이라면서 도면까지 공개하였습니다. 광부들이 물이 차오르는 600m 지하 갱도에 갇혀 있어서 시간을 다투는 상황인데 10개의 파이프 구멍을 뚫어 구출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중국 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근처가 화강암지대라고 합니다.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철사줄에 약품, 손전 등 종이와 펜을 달아 지름 22cm 파이프를 통해 지하 600m로 내려보냈고 철사줄을 당기자 수첩 크기 메모용지 2장이 따라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메모지는 젖지도 않았고 글자도 책상에 앉아서 쓴 것처럼 일목요연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대신 약품과 손전 등 종이와 펜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갱도에 물이 찼기 때문인지 먹을 물을 내려보냈다는 뉴스는 없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철사줄에 달려 올라온 메모 내용이 또한 중공스럽습니다. 22명이 내려왔고 현재 체력 소진이 심각하다. 감기약, 진통제 의료용 반창고, 소염제가 긴급히 필요하다. 3명은 고혈압이 있다. 혈압약이 필요하다. 내 차에 2종류 약이 있으니 아래로 보내달라. 아래쪽에 공기가 잘 안 통하고 폭발 연기가 심하다. 물도 많이 찼다. 구조를 멈추지 말아달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고맙다. 사투를 벌이는 사람이 쓴 글치고 너무 자기적인 느낌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구조대는 또 파이프를 통해 전화를 가설하고 영양수액, 보온담요, 온도계, 물티슈가 전달됐으며 19일에는 광부들이 좁쌀죽과 절인 채소, 소시지가 먹고 싶다고 해 체력 보존에 도움이 되는 좁쌀죽 13그릇을 땅속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좁쌀죽을 먹은 뒤 5일 후에 구조됐는데 그동안 무엇을 먹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려보낸 물품들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우한 폐렴이 시작되었을 때 중공이 이를 은폐하고 우한시를 봉쇄하면서 아파트 문에 용접을 하고 문에 대못을 박아 도시를 감옥으로 만든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는지 알 수 있는 단면입니다. 그리고 3일 후 조선일보 1월 25일자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하 600m의 기적. 중 광부 11명 14일 만에 생還. 2주간 지하 600m에 갇혔던 광부는 지상으로 나오자마자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을 향해 두 손을 모아 감사 인사를 했다. 눈을 감은 안대로 가렸지만 도르래가 덜거덩하며 멈추고 박수 소리를 듣는 순간 지상에 올라왔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순간에도 광부는 손에 손전등을 놓지 않았다. 71cm의 캡슐에는 광부 1명과 3명의 구조대원이 타고 있는데 14일 만에 구조된 광부의 모습은 정상인처럼 건강해 보입니다. 한 끼도 굶지 않은 사람처럼 손이 통통하고 몸에는 흙부스러기 하나 묻지 않았으며 옆에 서 있는 구조대원의 옷과 흰색 마스크에는 먼지 하나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광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틀만 굶어도 탈진할 텐데 말입니다. 중공이 곤경에 처했을 때 국면 전환을 위해서 흔히 쓰는 전략이 바로 이런 종류의 선전전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실패로 끝났을 때 중공은 세계에서 3번째로 우주여행에 성공했다는 뉴스를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상은 우주에서 찍은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변에 별이 보이지 않고 물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모습이 영상에 찍힌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말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바람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했던 중공은 자존심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공이 바이러스 창궐로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국제적으로는 우한 폐렴을 은폐하고 미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전 세계에서 왕따 신세가 된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정부가
친중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했으나 기대했던 바이든마저 각종 비리와 급격한 사회주의 정책으로 미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어 중공으로서는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광산 사고와 구출 이벤트는 이 국면을 모면해보기 위해서 공산당이 기획하고 조작한 선전극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중국 정부가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은 전 세계 탄광사고 사망자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중공이 그처럼 인명을 경시한다면 이런 의심스러운 뉴스는 차마 내보낼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금광 폭발 사고 뉴스는 연합뉴스, YTN, 조선일보 등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언론 보도를 무조건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 관련 뉴스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사정론이었습니다.